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3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만나보기 전에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3부는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지난 이틀 전인 월요일에 방송 출연하고 이틀 만에 출연했는데 격변의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가 좀 따뜻한 그런 바람이 불어 주었는데 좀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굉장히 좋은 시장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는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단에 보이는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한데요.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나이트 전문가님께서는 10시까지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때까지만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황에 대한 전략 또는 종목에 대한 상담 그리고 매수 타이밍 여러 가지 잡아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들 얻어가시고 그리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오늘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나이트 전문가님의 한 줄평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 오늘만 같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대로 정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는데 시황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네. 시장이 890포인트를 회복하는 네,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네.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었거든요. 맞아요. 환율도 조금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분위기 또한 좋습니다. 네. 아까 방송 전에 잠깐 보고 왔는데 이 유럽 증시가 3% 넘게 다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얘기는 즉슨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투심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시황에 대한 또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더 시황에 관한 이야기는 더 해주실 거 없을까요? 네, 시황 뭐 네.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월요일하고 크게 변동된 네. 것은 없는 것 같지만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요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좋게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네. 대통령이 이제 나토 가입 못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그쵸. 것 알고 있다라는 이 발언 속에서 이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 협상 기대감을 올려놨지만 푸틴은 뭐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어,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공존은 하지만 그래도 협상 기대감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좋게 나왔음에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았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이 인플레 피크아웃 우려감은 다소 완화되는 네.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었고 그 라가르드 ECB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도 한 몫을 거들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 인플레 우려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잡을 것이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주 130달러까지 갔었다가 100달러를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네. 미국에서도 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협상이라던가 이런 기대감 네. 또한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의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수요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전일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장인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7%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필라델피아 지수 또한 4%가 넘게 상승을 네. 하면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이 반도체 지수 또한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네. 이제 중국 심천의 봉쇄 조치, 네. 이 테크노밸리잖아요, 중국에서. 그렇죠. 예, 거기가 봉쇄가 됐다라는 거는 공급난에 대한 이런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는 중국 증시 또한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체크를 면밀하게 좀 해가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리오프닝 네.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뜨겁게 네, 살아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뭐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네. 저 또한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맞아요. 여행 좀 떠나고 싶고 이런 그런 기분이잖아요. 네. 네, 거기에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863%가 예, 항공 예약이 이렇게 정말요?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네. 네, 리오프닝이 이제부터 시작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텐데 네, 그렇죠. 빅 스텝일지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일지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제 예상하고도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은 시장은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시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 전문가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10시까지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 전에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정말 많은 수익률 인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그런 매매 전략이라든지 매수 타이밍,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상담들 진행에 대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코너 종목 클래스 코너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있었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원풍물산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20%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에서는 18% 상승을 하면서 824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지금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 웨이러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리고 네. VR, AR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크게 주목받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거를 개발 착수한다라는 소식, 이 원풍물산이 개발을 하느냐는 아닙니다. 그 미국의 썬다이오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썬다이오드에서 지금 개발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 속에서 크게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네. 보여지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사복 전문 제조 및 판매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속에서 네.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 종목 먼저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자, 여기 앞에 환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환기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관리 종목 전에 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네.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환기 종목인가 봤더니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공시를 좀 봐야겠죠. 왜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됐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그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따른 뭐 이런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었다. 한마디로 재무가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은 자,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은 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빨갛습니다. 그러네요. 4년 연속이면은 네. 한마디로 계속 그쵸. 적자, 네. 좀 불안불안한 기업이고 그리고 지금 동전주예요. 1,000원 그렇죠. 밑으로 네. 내려갔고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도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네. 자, 보게 되면 차트도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시총이 300억인 이런 종목을 굳이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은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네. 보여지고 저는 이런 종목을 피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아예 하지 말아라는 아닌데 네. 그래도 이런 종목은 피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원풍물산 첫 번째로 살펴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네, 투비소프트 종목입니다. K-팝 댄스 콘텐츠 기반으로 한 NFT 시장 또 진출 소식에 오늘 16%대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종가에서는 18.38% 오름세 기록하면서 1,385원 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투비소프트 한번 봐주실까요? 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K-팝 컨텐츠 기반으로 한 NFT 시장 진출 기대감에 네,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좀 참신하죠. 그렇죠. 그 안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NFT 네.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음반 관련해서 네. 작곡 작사가 아닌 그런 NFT 사업이 아닌 네, 네. 안무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네. 그런 회사입니다. 한번 차트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투비소프트.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시총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굉장히 4,00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1년 넘게 빠지면서 지금 현재 1,000원 언저리를 찍었다가 네. 네, 기술적 반등으로 쌍저점이죠.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러네요. 네, 쌍저점을 찍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NFT 소식이 이렇게 상승을 했나?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네. 뉴스가 22일자, 지난달 22일자 뉴스였었어요. 네. 그래서 기업 정보를 들어가 보니까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22일 날 그렇게 체결했다라고 뉴스 보도를 했었다라고 나와 네. 있었고 근데 22일 날 주가가 움직였느냐?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주긴 했는데 그대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네. 그래서 뭔가 좀 석연치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작년만 보더라도 NFT 딱 붙기만 해도 게임 NFT, 맞아요. 메타버스 NFT 네. 이러면은 날라당겼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이 주가 흐름도 너무 안 좋고 네. 보게 되면은 재무도 그렇게 썩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 투비소프트 이 종목도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원풍물산하고 네. 비슷한 이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언제 관리 종목 되더라도 이상하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않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종목 저는 굳이 권해드리진 않는데 정말로 이 NFT 그 안무 관련해서 네, 세계 뭐 이렇게 안무 잘하는 네. 그런 팀과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야겠지만 네. 저는
하지 말라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투비 소프트까지 의견 주셨고요. 저 그럼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 건설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나 윤석열 당선인 이 부동산 건설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16.80% 올랐고요. 1,150원 선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KCC 건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중견 건설 업체죠. 네. 네, 그리고 스위첸이라는 익숙한 그런 그렇죠.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이기도 하고 네. 이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관련 공약 그 기대감에 22%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 저는 이 건설 관련해서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설 관련, 원자력 관련 시장은 굉장히 뜨겁게 반응할 것이고 올 한 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많이 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00~300%까지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건설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은 옳겠지만 뭐 풀베팅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근데도 이 건설 관련 그동안 1년 넘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네. 만큼 다시금 예전의 주가를 회복할 거야라고 확신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대형 건설사를 오히려 중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를 선택하라고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건설 관련한 공약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 그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네네. 그 이제 35층 빌딩 그런 재건축 맞아요. 관련해서 법을 개정을 했죠. 네. 그렇다라는 건 35층 이상을 짓는다라는 거는 시공 경험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그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을 지을 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내겠죠. 그쵸. 그리고 재건축 관련해서도 공약이 많이 풀어졌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이 조합원에서 네. 대형 건설사를 선호할까요? 아니면 중형 건설사를 선호를 할까요? 네, 저는 당연히 그렇죠. 브랜드 네임밸류 있는 네. 뭐 그런 이편한 세상이라던가 푸르지오 네. 뭐 이런 업체들을 더 선호를 하겠죠. 맞죠. 그래서 대형 건설사에 또 한 표를 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이 크게 네. 상승하면서 맞아요. 이제 중동 국가들의 돈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 얘기인즉슨 다시 건물을 짓겠죠. 투자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대형 해외 수주 기대감 또한 있는 대형 건설사들 그렇겠네요. 거기에 또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중형 건설사보다는 대형 건설사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건자재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건자재 관련해서 긍정적입니다. 이제 내장재 같은 것들 아니면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긍정적이지만 네. 탄력적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네.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률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군요. 네, 이런 점들을 비추었을 때 네. KCC 건설 오늘 공약 기대감에 상승을 했는데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C 건설 한번 봐주실게요. 네, KCC 건설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7,600원이었던 주가가 9,000원까지 약 한 20%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다가 오늘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이 9,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주면서 크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네. 윗꼬리를 좀 크게 달았고 이 라인을 보자 하니 이 또한 지금 저항 라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 이제 단타적으로 공략을 하려면 차라리 이 중형 건설사보다는 좀 더 시총 네. 규모가 작은 이 종목도 시총이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천억 원. 네, 근데 이거보다 이런 종목들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겠죠. 단타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종목 혹은 아니면 신원종합개발이라던가 네, 윤석열 이 정치 테마로도 이렇게 엮여 있죠. 그런 종목들이 좀 더 공략하기 쉬울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10,000원 라인 컷 잡고 이렇게 네. 좀 공략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KCC 건설까지 차트 한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다음은 세림 BNG가 올라와 있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사실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29.9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전거래 대비 640원가량 오르면서 2,78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님? 네, 이 종목은 이제 친환경 관련 네. 사업은 ESG 관련해서도 글로벌적으로도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사업이죠. 이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인데 네. PLA 친환경 생분해 제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쇼핑 봉투라던가 아니면 약국 봉투 이런 것들을 친환경 6개월 동안 땅 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두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네. 제품이겠죠. 거기에 이제 그린 바이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상장하지 않은 네. 그런 회사인데 이 3조 원 규모면 굉장히 그러네요. 큰 액수잖아요. 네. 3조 원의 규모를 말레이시아에 공급을 한다라는 사실 속에 네. 이렇게 급등하는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네. 이 그린바이오라는 기업이 좀 살펴보니까 이 500억이었던 매출 금액이 네. 내년이면은 2천억이 넘어가고 지금 이 수주로 인해서 굉장히 그러네요. 성장 동력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 세림 BNG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시너지를 낼 것으로 그럴 것 보고 같아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동남아 말레이시아를 수출을 했으니까 네. 그 옆에 타국들, 뭐 태국이라던가 싱가포르 그쵸. 뭐 이런 그런 국가들 네. 또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수출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또 이런 것들 잘하잖아요. 그쵸. 국가 전략 사업으로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세림 BNG 종목입니다. 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좀 많이 작습니다. 변경 상장되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저점 2,000원을 찍고 오늘 네. 상한가를 쳤네요. 결국에는 상한가를 치고 주요 이평선들 다 돌파를 해주었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수급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이 종목 제가 아까 좀 긍정적으로 재료의 크기가 좀 커 보여서 좀 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물을 보게 됐었을 때 KCC인데 네. 세림 BNG 저희가 보고 있죠. 네, 세림 BNG 네. 매출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익 또한 적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네. 상승하고 있다. 단기 순이익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여지면서 저는 이 종목 그 상장하면서 5,000원까지 찍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여기까지도 충분히 가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좀 불안한 거는 시총이 좀 작다라는 것. 하지만 이 시장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계속 커진다라면 이 친환경 시장이 굉장히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쵸, 앞으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연상 점상도 갈 수 있는 그런 네, 재료의 크기이지 않을까. 3조 원. 네. 이 10년 동안 납품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네, 크죠. 네. 네. 네, 이렇게 보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세림 BNG 앞으로 조금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삼부토건 종목 나와 있는데요. 효림 로봇과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소식에 오늘 17%까지도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종가에서는 9%대 오름세를 기록을 했고요. 3,120원 선에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삼부토건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아까 KCC 건설하고 마찬가지로 네. 중견 건설 그쵸. 업체입니다. 네. 네, 최대 주주가 이제 휴림 로봇에서 이제 10.48%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윤석열 관련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어떻게 윤석열 관련주일까, 동문일까 봤더니 네. 전 회장이 네. 그 윤석열 당선인한테 13년 동안 그 명절마다 선물 보내가지고 관련주라고 네.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실에 좀 네. 웃겼는데 네. 자, 휴림 로봇하고 이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 위한 업무 협약. 지난달쯤에 HDC 관련해서 네. 좀 안 좋은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었죠. 이런 일들 관련해서 어려운 위험한 그런 네. 곳에서 이 로봇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일을 해준다라면 그러면은 정말 이제 안전하고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업무
뭔가를 개발한 것이 아니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요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네.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자, 건설 관련해서의 기대감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건설사를 보는 시점이 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 지금 크게 상승했다가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네. 네, 이 부분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갔었어요. 여기 갭 상승을 이렇게 그러네요. 중간에 갭이 보이시죠? 네. 이때가 좀 찾아봤더니 공시에서는 그 휴림 네. 로봇에서 이제 매각 아. 이슈가 붙으면서 네.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이 기대감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었고 네. 주가가 1,100원, 1,400원이었던 게 3,000원까지 거의 2배, 네. 100% 이상 상승을 한 그러네요. 종목이죠. 네. 크게 너무 크게 상승하지 않았나, 네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주요 저항 라인 다 돌파를 해주었고 지금 거짓말처럼 다시금 이 저항 라인에서 이 라인 부근에서 저항 맞고 다시 밀리는 모습 딱 윗꼬리 달고 밀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종목을 보신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건설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수익을 실현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면 기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런 기준이 궁금하시면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네. 네. 네, 여기까지 해서 3부 토건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종목 클래스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광 필살기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손바닥 밑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채 30분도 남지 않았거든요. 그때 입장을 하셔서 우리 나이트 전문가님의 매일매일 쏟아지는 시황 전략과 그리고 매매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들 여러 가지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률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 인증을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QR코드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주시광 필살기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필승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난 월요일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던 네, 로봇 관련주를 네. 다시 들고 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실까요? 그 월요일에 제가 이제는 로봇이 갈 것이다. 그쵸. 정책수의 다음으로 움직일 섹터는 로봇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때 이슈가 붙어줬던 이유가 이제 LG전자에서 데니스 강이라는 맞아요. 그 UCLA 그 공학자를 영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폭적인 투자를 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로봇 관련주가 시외에서 굉장히 상한가도 치고 네.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치고 네. 아니면은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하다가 이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을 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 주주총회가 있었죠, 오늘. 그렇죠. 거기에서 메타버스, 로봇 관련해서 신사업으로 키운다. 이 이슈가 붙어줬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방송 때 삼성전자가 작년 8월 그때 240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AI 맞아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이 M&A 기대감과 전폭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미래 성장 사업으로 할 것이다라고 했던 거를 오늘 다시금 얘기를 언급을 꺼내면서 네. 이런 소식 속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아까 언급했었던 맞아요. 네. 그런 우리나라의 정말 굵직한 대형 형님들이 지금 그렇죠. 투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SKT, LG U+, KT 국내 이동 3사
통신사가 네. 모두 다 이제 로봇 관련해서 사업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그 인력난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제 그런 네, 자- 맞아요. 대체를 할 것이 이제 로봇이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관련 기업들은 적자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쵸, 아직은.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잘못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고가에 이렇게 매수를 네. 하게 되면은 진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올 한 해 저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보시면은 유진 로봇이 10%의 시외 네. 상한가를 기록을 그러네요.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바른손 뭐 지금 에브리봇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에브리봇이거든요. 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나간 종목인데 로보로보도 7%대의 상승률, 레인보우 로보틱스 5%대의 상승률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로봇 관련주들 관심을 더욱 가져야겠죠. 그쵸. 제가 월요일 날 괜히 필살기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이 에브리봇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지능형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인데 우리나라 물걸레 그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네. 시장 점유율 1위인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불 네. 필살기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빨갛지가 않고 검은색이에요. 한마디로 흑자다. 흑자를 내는 회사가 네.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 딱 하면은 LG전자가 굉장히 그쵸. 처음에 딱 떠오르실 거예요. 네. 지금 좀 일찍 나왔었고 맞아요. LG전자는 이 로봇 관련해서도 2017년도부터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로봇 관련 사업을 계속적으로 키워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에브리봇이 따라잡고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삼성에서 눈독을 들일 회사이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네, M&A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그쵸, 있어요. 그쵸. 네. 상용화를 벌써 시켜놨잖아요. 로봇 그쵸. 관련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센서를 더욱 그 진보된 그런 기술력을 네. 선보인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지만 차트 흐름상 깃발령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상방으로 쏘든 하방으로 쏘든 어떻게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 흐름이었는데 저는 상방으로 갈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고 로봇 관련주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진입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네. 진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계속 상승해주고 있네요. 기분 좋게. 네. 톡방에서는 네. 이미 나가는 종목이군요. 네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정말 로봇 사업에 진짜 진심인 기업입니다. 네. 카이스트 공학자 출신들이 만든 회사인데 국내 유일 인간 이족 보행 휴보를 개발한 업체이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이제 정부에서 1,600대 정도 이렇게 상용화 로봇들을 이렇게 지원할 것이다. 2,440억 원을 들여서. 네. 근데 이제 푸드 로봇 판매 증가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영업이익 흑자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족 보행 로봇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 필살기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꼽고 있는 만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특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톡방에 저희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매수를 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에브리봇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 얻어가고 싶으시면요.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이트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이 열려 있거든요.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입장을 하셔서 저희 방금 말했던 이런 로봇 관련주들 종목명을 알려드려도 매수 타이밍 이렇게 잡는 게 쉽지 않거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매수 타이밍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 여러 가지들 다 알려주시니까요. 입장을 하셔서 많은 도움과 많은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톡하는 상담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트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프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그런 종목명 또는 매수가 그리고 비중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께 빠르게 연결을 해드려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저희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인선 ENT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13,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신데요. 네, 인선 ENT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거래 대비 250원가량 오르면서 11,6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오늘 하루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인선 ENT 오늘 11,350원 선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승을 하면서 11,65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네, 인선 ENT 종목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이 인선 ENT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업체 네. 1위 업체입니다. 네. 지금 건설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쵸. 정책 수혜주로서. 네. 근데 저는 이 종목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됐었을 때 아니면 그냥 건축을 하게 됐었을 때도 건축물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당연히 이 부분에 올라가겠죠. 포커스를 맞추게 네. 되면은 이 종목이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신기하거든요. 네, 우선 매수 가격은 시청자님이 13,500원이면 좀 오랜 기간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니까 이렇게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내재적 가치는 굉장히 강합니다. 재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네. 그리고 인선 모터스라는 폐배터리 관련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상승을 하다가 네. 상승 추세를 잘 지켜주면서 정말로 예쁘게 그러게요. 상승을 하다가 우리 증시가 밀리면서 같이 밀린 종목이에요. 네. 밀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밀렸다라는 거. 근데 네. 지금 주가 흐름이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하기 잘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름 오면 뭐가 오죠? 장마가 네, 장마가 네. 오고 태풍도 옵니다. 태풍 맞아요. 태풍 오면 바라는 건 아니지만 태풍 오면 안 되지만 네. 오면은 폐기물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아지겠죠. 많이 나오죠. 네. 매출을 늘어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이 인선 모터스가 그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회사로 두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비추어서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네. 크게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재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충분히 저는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영업을 잘하는 그런 회사로 네.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좀 잘 알고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저도 언제 들어갈까 계속 예의주시 중인 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크게 지금 한 10월 달 정도에 이렇게 물리신 것 같은데, 그럼 6개월 넘게 이렇게 장기간 힘드셨지만 그래도 다시금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냐하면 이 저항 라인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11,000원 라인이 이렇게 저항 라인인데 지금 계속 고개를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 라인 돌파 한착해주면 충분히 진입가까지도 네. 오실 수가 있고, 저는 이분이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 13,500원 라인이 싸울 자리였거든요. 네. 딱 보게 되면 다 심리가 맞부딪히는, 그러네요. 이 기술적 지표를, 기술적 분석을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은 그 투자자들이 가장 요즘에는 굉장히 스마트해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뭐 지지, 저항, 혹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뭐 피보나치 조정 비율 이런 것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너튜브 통해서 네. 교육도 많이 하시고, 저도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었을 때 제가 이 시청자님이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잘 진입하셨었다. 다만 지수의 흐름 속에서 네. 좀 안타깝게도 눌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 종목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버티셨는데 뭐 손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10,000원까지도 갔다가 온 종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 홀딩 하시면서 충분히 13,500원 그리고 이 라인마저 돌파를 해준다라면 네. 15,000원 그리고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사실은 이건 장기 투자해도 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장기 투자를 국내 투자자분들은 뭐 이렇게 뭐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정말 장기 투자입니다. 3년, 5년, 네. 10년 아니면 자식한테 물려줄 그럴 종목, 저는 그런 종목으로도 이렇게 납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네. 저는 판단되어지거든요. 네. 네. 아무튼 이 종목 지금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지수의 그 눌림 속에서 눌렸던 거니까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올 겁니다. 네, 그리고 신고가 갱신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하셨던 만큼 피치 못하게 장기 투자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확인해 보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로 건설업황의 호황과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홀딩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 고민하지 마시고 좀 오래 가져가는 전략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일진 하이솔루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54,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3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가 현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3.42% 상승을 했습니다. 37,85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하루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36,600원에 출발을 했고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7,850원 선에 일단 문을 닫은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도 좀 꽤 갖고 계시고, 네, 매수가가 좀 높으시네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이 수소 관련해서 네. 네, 상장 당시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 출발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작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이 넥소라는 이 현대차의 그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수소 관련 사업 나쁠까요? 친환경 관련 사업해서 저는 수소 이제는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수소 관련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가 네네. BBB 법안,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수소 관련해서 굉장한 자극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나라도 네.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거든요. 수소 관련해서 자동차 시장도 있겠지만 뭐 LNG, 네. 선박 관련해서 수소 탱크 이런 거 개발하는 업체가 일진하이솔루스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진 회사지만 지수의 눌림 속에서 이렇게 크게 밀렸고, 그리고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그 조men친 의원이 반대하면서 이렇게 좀 밀리고 네. 밀렸는데, 지금은 뭐 FOMC 혹은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인플레 뭐 이런 이슈들이 붙어주면서 얘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바이든이 추진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 이제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시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든 이 종목 54,000원 이 종목도 좀 고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 평단을 낮춰서. 근데 이 종목 결국에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네. 지금 이 부분이 저점일 것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쌍저점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셨을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밀렸죠. 조금 더 네. 이탈을 하는 모습. 이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물량들을 개인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러네요.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을 법했는데 다시 밀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외인 기관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수소 관련해서 네. 현대차에서 그 올해 초인가 작년 12월쯤에 제네시스 뭐 수소차가 아니고 전기차로 이렇게 네, 네. 전격 투자할 거고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가 좀 없어졌어요. 맞아요. 예, 그게 좀 악재로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수소 관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업황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주가 흐름은 좀 좋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손실폭이 큰데 이 손절을 하라라고도 감히 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지금이 바닥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목표가 손절가 이게 의미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까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상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SH 에너지 화학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1,2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10%또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0.50% 소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1,005원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하루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SH 에너지 화학 오늘 996원 선에 출발을 해서 1,03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1,000원 선에 돌파를 했던 게 한번 확인이 되는데 네, SH 에너지 화학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전문가님. 네, SH학 아마도 이 시청자님이 들어가신 이유는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러네요. 이 가스 관련 네, 맞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큰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무서웠었습니다. 지난 중순부터 말에 이 GSE라던가 SH 뭐 등등의 종목들이 가스 관련주들이 정말 무섭게 요동을 쳤었습니다.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었는데 네. 아마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시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요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한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데 이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네, 지금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는 그 셰일가스 그 미국의 SH 에너지라는 USA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 셰일가스 그 투자 뭐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어서 가스 관련주인데 화장품 관련해서 이 그 파운데이션, 네. 파우더 뭐 이런 거 화학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스티로폼 뭐 이런 거 제조를 하는 네. 회사더라고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비추어서 가스 관련주로 다시금 기회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는 주겠지만 그때 바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저라고 한다면은 지금 라인 벌써 손절 타이밍을 놓쳤어요. 저는 여기 1,100원 라인 이탈했었을 때는 잘랐어야 된다라고. 네. 근데 벌써 놓쳤기 때문에 지금 60일 이평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저점 다지고 3 저점 찍고 다시 기술적 반등 줄 때 그때 추가 매수해서 그 탈출을 하시는 전략 아니면은 좀 단기간에 좀 가스 관련해서 가지고 뭔가 이슈가 있었을 때 반짝 크게 시세 줄 때 그때 탈출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톡하는 상담소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시황 전략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잡아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수익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내외경제TV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은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